모델이 얼마나 잘생겼었으면. 뭐라고? 선생님 경우의 수. 시험에 안 오세요. 고맙다. 고맙죠. 자, 경우의 수 할게. 경우의 수는 뭐냐면 처음 배우는 거지 혹시? 네. 네. 이런 거. 네. 자, 일단은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건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 다정아? 앞면이랑 뒷면이랑 나오겠죠. 그치. 그런 걸 사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하고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앞면 혹은 뒷면. 그리고 어떤 학생은 뭐 선생님 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던졌을 때 서는 경우가 생긴다면 나한테 보여줘야겠지. 하나 더 추가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나오는 가지수 그런 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해요. 아, 동전을 던지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주사를 던지면 1, 2, 3, 4, 5, 6 6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주사를 던진다? 그걸 사건이라고 해. 알겠니? 왜 저래? 이거 쉬워요. 그리고 에이플타워 모상현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 에이플타워에 도착했어. 아휴. 우리가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네 가지. 얘는 가지수는 네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근데 계단도 하나 있잖아. 계단 플러스 엘베 4개에서 계단 올라가야 돼요. 엘베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사다리. 어쨌든 그러한 사건들 사건과 경우의 수 맞아? 그러면 경우의 수 뜻은 뭐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말하는 거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해. 간단하지? 에이. 그래서 처음에 뭘 배우냐면 경우의 수 자체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라고 배웠고 처음에 뭘 배울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 첫 번째 다들. 합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천천히 들어. 방금 얘기했듯이 자, 에이플타워의 8층에 올라오는 그 가지수가 엘베를 타는 네 가지 경우의 수랑 또 계단을 올라가는 하나의 경우 수. 계단에 두 개 있나? 네. 그치, 계단 두 가지. 그러면 엘베 타는 거 네 가지, 계단 올라가는 거 두 가지, 4랑 2를 더해서 총 몇 가지가 돼? 우리는 6가지가 되지. 맞아?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합의 법칙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엘베를 탈 때 계단을 올라가는 게 영향을 주니?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내가 엘베를 타면서 내렸다가 다시 계단을 올라가? 그런 거 없지. 맞아?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맞아? 그럴 때 우리는 합의 법칙, 곧 합을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것처럼 에이플타워에 8층으로 올라가는 엘베를 타는 경우 몇 가지야? 네 가지. 엘베는 4개 있잖아. 이 에이플타워의 문제는 뭐냐면 엘베를 8개 정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4개로 만든 큰 실수를 했어. 그렇지? 그 심지어 엄청 느려. 그 뭐 특정 브랜드를 까는 게 아닌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린가 싶어보지. 답답하지 않냐? 안 올라가요. 그냥 에스컬레이터라도 설치하지. 계단 몇 가지? 두 가지. 에이플타워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엘베 4가지, 엘베가 4개가 있고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 2가지가 있어. 그때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우리는 합해서 구하면 돼. 그래서 2개를 합합니다. 4 더하기 2는 몇이야? 6입니다. 총 에이플타워를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서 총 가지수는 6가지입니다. 이런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런 걸 합의 법칙. 자,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 있다. 예를 들면 요런 거야.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 내가 지하 주차장에서 엄마 아빠가 너네 이제 차로 데려주는 학생들 있지? 어디요? 없어? 번호 다녀? 어쨌든 박봄 그치. 박봄은 근데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일단은 내가 만약에 지하 주차장으로 왔어. 지하 주차장에서 1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지하 전용 엘리베이터 하나랑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해볼게. 있어. 여기 있어. 알겠지? 아그 에스컬레이터 내려.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지하 만약에 지하 1층부터 5층 있는데 지하층에서 1층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해볼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 또 그 지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쳐. 그러고 나서 우리는 1층부터 8층까지 가는 방법이 6가지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왜?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내가 지하에서 올라가는 거, 지하에서 1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계단 올라가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던가. 근데 또 1층에 도착해서 지상 전용 엘리베이터 타던가 계단을 타던가 총 6가지잖아. 그러면 총 몇 가지가 있냐 판단해봐. 서로 영향을 주지. 왜? 1층까지 가는 방법이랑 내가 만약에 1층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어. 그 다음에 나 엘리베이터 타고 싶네? 엘리베이터 탔어. 혹은 내가 1층까지 지하 전용 엘리베이터 탔어? 나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걸어 올라가고 싶어. 운동하고 싶어. 걸어 올라갔어. 8층까지. 걸어 올라온 적 없니? 있어요. 어쨌든 서로 영향을 주지. 왜? 영향을 주잖아. 1층까지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계단을 이용하던 엘리베이터를 타던 서로 영향을 줘버리지. 동시에 일어나버리지. 맞아? 그래서 1층까지 지하에서 1층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였어? 두 가지더라. 그리고 1층에서 어디 8층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더라? 방금 했듯이 6가지더라. 근데 서로 영향을 주지. 우리는 지하부터 8층까지 쭉 가고 싶잖아. 1층 도착해서 다시 1층에서 8층까지 오는 방법이 영향을 주지. 맞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가지랑 6가지를 곱해서 2 곱하기 4 총 8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고배 법칙이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 개념 확인 130페이지. 개념 확인 봐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요거는 그냥 그 사건이라는 거야.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는 뭐야? 2, 4, 6 세 가지밖에 안 나오지? 맞아? 그래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총 3가지입니다. 답은 3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첫 번째 합의 법칙부터 볼게. 131페이지 개념 확인.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3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서 구하래. 자, 또는이 나오면 기억해. 합의 법칙의 힌트는 뭐냐? 또는이야. 또는이 나오면 합의 법칙으로 풀면 돼. 힌트는 곱의 법칙은 어떤 게 힌트가 될까? and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맞아?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을 곱의 법칙이라고 해. 개념 확인 130페이지 보면은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1, 2, 3? 3가지지?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5랑 6? 2가지지? 3이랑 2를 더해서 5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합의 법칙인 거고 굉장히 간단하지? 두 번째 넘어가서 132페이지.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세 종류와 음료수 2종류가 있다. 다음은 이 가게에서 햄버거와 음료수 각각 한 개씩 고르는 경우에서 보여야 돼. 동시에 우리는 햄버거 먹을 때 콜라 항상 먹잖아. 햄버거 먹는 학생 있니? 콜라랑 같이 먹어야겠지? 맞아? 감자튀김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내가 햄버거를 세 종류 중에 하나 골랐어. 불고기 버거, 치즈 버거, 그리고 치킨 버거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 있고, 콜라도 뭐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환타도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나는 치즈 버거, 그다음 콜라. 어떤 학생은 치킨 버거, 환타. 어떤 학생은 불고기 버거, 그리고 사이다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햄버거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콜라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3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동시에 다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불고기, 환타, 사이다, 콜라, 치즈, 환타, 사이다, 콜라, 그리고 치킨, 환타, 사이다, 콜라. 총 몇 가지야? 9가지가 있지. 3 곱하기 3을 해서 9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걸 곱해 봅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햄버거와 음료수를 각각 한 개씩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햄버거를 고르는 경우수 3가지, 음료수를 고르는 경우수 2가지니까 3 곱하기 2에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이걸 곱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거의 다 곱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 거야. 알겠니?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어떠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줘. 왜?
햄버거 사는데 콜라 사는 거 영향을 주지. 왜 같이 먹을 거거든. 이게 되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게 완전 기본적인 거고 이런 거 그냥 천천히 그냥 구하면 돼. 알겠지? 이따가 문제를 한번 몇 가지 풀어줘 볼게. 그냥 넘어가서 잠깐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 네. 예를 들면 필수 문제 130페이지 필수 문제 2번 같은 거 봐.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한 개 사려고 합니다. 100원짜리 10개와 5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을 구하시오. 예제 한번 봅시다. 필수 문제 2번 1,500원짜리 음료수 한 개 살 거야. 그때 100원짜리 몇 개 있대? 100원짜리 동전 10개 있대. 그리고 50원짜리 동전 3개 있대. 50원짜리 동전 3개 있대. 뭐라고? 500원이에요. 미안하다. 네. 천재인데? 천재가 아니라 자, 그때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단 거스름돈은 없다. 자, 음료수 값을 지불해야 돼. 음료수가 총 얼마야 지금? 1,500원이지. 맞아? 그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이 상태에서 따져봐봐. 힌트를 주자면 비싼 동전부터 알겠지? 이렇게 하자. 비싼 동전부터 싼 동전까지 비싼 동전을 최대 많이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가지. 맞아? 비싼 동전 제일 많이 쓰는 경우의 수가 3개 내는 거잖아. 1,500원 지불하는 거. 그럼 100원짜리는 1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 5개. 맞아? 그 다음 1개. 그 다음 10개. 만약 그 다음 경우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1번의 다음 뭐라는 소리야? 3개입니다. 총 가지수는 3개입니다. 이렇게 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비싼 동전의 가지수. 맞아? 제일 비싼 동전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경우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푸는 거야. 알겠지? 2번 동전을 각각 1개 이상 사용하여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어. 자, 다 구했어. 근데 요건 1개 이상 지불하지 않지. 맞아? 그럼 2번의 답은 2가지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1개 이상 쓰는 거 이 2가지만 되니까. 알겠니?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고 필수 문제 4번. 자연수 1부터 20까지의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 한 장을 뽑을 때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자, 6의 배수는 1부터 20까지니까 자, 6K라고 두고 K는 1부터 몇 가지니? 3까지지. 맞아? 6의 배수 총 몇 개야? 3개더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일일이 세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 숫자가 작으니까 일일이 셀 수 있지만 그렇게 푼다 안 푼다? 안 풀어. 그 다음 7의 배수는 7 곱하기 K라고 준다면 K는 1부터 몇 가지야? 2까지. 몇 개? 2개더라. 자, 6의 배수면서 7의 배수인 동시에 만족하는 거 존재하니? 없지? 맞아? 1부터 20까지 수 중에 6의 배수면서 7의 배수인 수는 없지? 그럼 겹치는 수가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몇 가지야? 3가지, 2가지, 3 더하기 2 합의 법칙에서 총 5가지더라. 힌트는 뭐였어? 또는이라고 주어져. 또는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또는은 무조건 어떻게 푼다? 합의 법칙으로 푼다. 넘어가서 필수 문제 5번 봅시다. 초보연 초록색, 보라색, 연두색 세 종류 티셔츠에 티셔츠와 파검회남 4종류. 티셔츠는 3가지, 바지는 4가지. 그럼 내가 새롭게 내가 만약에 지금 티셔츠가 3가지고 바지가 4가지 있어. 내가 오늘 못 입었지만 옷을 너네 말대로는 내가 옷을 못 입었지만 내가 그날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우에서 총 몇 가지야? 티셔츠 3개, 바지 4개 곱해서 총 12가지입니다. 957, 12가지입니다. 이렇게 풀라는 거야. 굉장히 쉽지 얘들아. 알겠니? 그 다음 필수 문제 6-1번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 학교, 서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이때 집에서 출발할 학교를 거쳐 서점까지 가는 경우에서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5가지지. 근데 집에서 서점을 갈 거면 학교를 무조건 거쳐 안 거쳐? 거치지. 그럼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주지. 그럼 곱의 법칙으로 푸는 거야. 5가지고 학교에서 서점 가는 거 4가지니까 곱해버려서 5 곱하기 4
몇 가지야? 총 20가지입니다. 이렇게 풀라는 거야. 어렵니? 하나도 안 어렵지? 그 다음 필수 문제 7번 봐봐. 필수 문제 7번. 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A는 짝수니까 2, 4, 6 나와야 되고 B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되는데 B는 6의 약수.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더라. 맞아? 그때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요거 3가지, 요거 4가지 곱해서 총 답은 12가지입니다. 이렇게 풀었네. 고별 법칙이니까. 알겠니?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나머지는 너네가 해보고. 자, 넘어가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자, 이제부터는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지울게 이거. 뭐. 왜 꺼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요, 쌤? 끝까지. 아니 쌤. 지구 끝까지. 아이 뭐야. 진도가 빡빡하시지 않았어요? 한개 불어넣는데? 단원이 하는 거 더 있어. 실화야? 자, 집중해. 이제부터 나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나열이 뭔지 아니? 나열이 뭐? 나열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몇 명이? 9명이지. 9명이 줄을 쓸 거야. 8명. 쌤 그럼. 난 사람 아니야? 자, 9명이 줄을 쓸 거야. 나까지 해서. 저희 정수기 서로 목이 너무 많아서 정수기에 줄을 쓸 건데 9명이 줄을 쓸 거야. 그때 총 가지수는 몇 가지야? 9가지. 이런 걸 배울 거야. 첫 번째, 나열을 해볼 거야. 방금 말한 것처럼 숫자가 크니까 한 3명만 해볼게. 예를 들면 쌤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홍재현, 엄다정, 정재인, 단골 손님 있지? 그 3명이 나한테 질문하려고 줄을 섰어. 그럼 줄이 총 1번, 2번, 3번까지 3줄이겠지. 맞아? 그러면 제일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중에 몇 명이야? 3명 중에 3명 다 쓸 수 있지. 그럼 총 가지수 몇 가지야? 3가지. 한 명 섰어. 예를 들면 엄씨가 섰어. 그럼 나머지는 홍씨와 정씨가 쓸 수 있지. 그러면 홍씨와 정씨 2명 중에 한 명이 없으니까 그 쓸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2가지. 맞아? 그러면 홍씨가 섰어. 홍씨 다음에 정씨는 무조건 꼴찌로 써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한 명이니까. 여기가 정씨로 씁니다. 정씨가 가지수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총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럼 나열하는 걸 봤더니 9명 나열하는 건 뭐겠어? 9, 8, 7, 6, 5, 4, 3, 1을 다 곱하면 9명이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나열이라는 건 맞아? 만약에 n명을 나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부터 n명을 나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부터 1씩 빼서 곱하는 거야. n-1, n-2 어디까지 곱하니? 당연히 1까지 곱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우리가 나열한다고 해. 알겠지? 만약에 5명이 줄을 서고 싶어요. 총 경우의 수는 5, 4, 3, 2,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다 못해요. 뭐라고? 괜찮잖아요. 귀찮잖아. 뭐 수업 다 귀찮잖아. 해야지 뭐. 엄청 크면 어떻게 숫자가? 숨 쉬는 거 지켜야 되는데 왜 숨 쉬는 거야? 그럼 한 100몇 명이면 어떻게? 그것도 맞아. 다 네. 못해요? 99, 98, 97. 하나나? 됐지? 자 봐봐. 근데 그런 문제 나올 리가 없지.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거 지금 n명 나열할 때 쭉 이렇게 이런 게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 나중에 나랑 똑같이 다시 할 거야. 고등수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n명을 나열할 거예요. 느낌표 해가지고 n 느낌표라고 해. 뻥이고 n 이 느낌표를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라고 해. 느낌표. 아니, 이름 한번 거창하다. 아니, 누가 만든 거지?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그래서 유토피아가 이제부터는 만약에 우리가 9명 나열하고 싶다. 9 팩토리얼. 그럼 팩토리얼은 뭐겠어?
9부터 1까지 1씩 해서 다 곱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해. 저희도 그렇게 써요? 알겠지? 응? 그냥 느낌표라 그냥 요것만 그냥 알고 있어. 알겠지? 느낌표라 느낌표가 쓰면 나면 안 돼요. N 느낌표 듣는 쓴 다음에 이것만 지워버리면 돼. 예? 예를 들면은 우리는 5명을 나가고 싶어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네요 하고서 요걸 지워버리면 중등수학이 된다. 그걸 붙이 말라는 사람 됐지? 자,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필수 문제 1번 봐봐.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답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다음 1-1번 국영수사 교과서 한 권씩 책꽂이 나란히 꽂을 거래.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 답이 되는 거야. 1-2번 서로 다른 종류의 5가지 중 2가지를 골라 민서와 가에게 한 가지씩 줄 때 줄 수 있는 경우에서 자 이제부터는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 골라서 나열할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선택 혹은 선택이라고 할게. 선택 후 나열이라고 할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9명 중에 선착순 2명, 9명 중에 임의로 2명을 골라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그 화장실에 또 줄을 쓸 수가 있잖아.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5명, 9명 중에 다 가는 게 아니고 한 2-3명만 선택한 다음에 그 중에 그 사람을 줄 서게 할 거야. 그런 경우에서 할 거야. 아까랑 똑같아. 자, 예를 들면 아까처럼 3명을 줄 서게 할 건데 우리 중에 9명 중에 3명을 줄 서게 할 거야. 맞아? 그럼 첫 번째 줄 쓸 수 있는 인원은 9명 중에 9명 다 줄 수 있지? 1번으로. 그럼 몇 명? 9명. 그 다음 한 명 섰어. 만약에 엄씨가 섰다고 봐. 1등으로 엄씨가 섰어. 엄씨 제외하고 나머지 몇 명 남아? 8명 남지. 그럼 두 번째 줄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8명. 세 번째 줄은 7명. 그래서 요거의 답은 9, 8, 7 이렇게 3개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 선택 후 나열한다는 건 어떻게 구해? 우리가 지금 9명 중에 3명을 뽑았지. 3명을 뽑아서 3명을 나열했잖아. 맞아? 그래서 요거 봤더니 지금 n명 중 몇 명? r명을 선택 후 나열했더니 이때 n부터 1씩 곱했지. n부터 n-1 곱하기 n-2 이거 어디까지 곱하냐고는 1까지는 아니잖아. 맞아? 지금 9명 중에 3명 곱해서 나열했지. 맞아? 그럼 1씩 빼서 몇 번째까지 했어? 3명 선택했으니까 r번 나열했지. 아니?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n-r 플러스 1까지 나열하는 거야. 알겠니? 왜? 왜냐면 지금 위에 있는 거 지금 세 번 나열했잖아. 3명을 나열했잖아. 이게 몇 명인지 세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봐. 맞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플러스 1 더한 게 총 가지수잖아. 맞아? 예를 들면 3부터 5까지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1 더한 값이 총 개수였잖아. 요것도 똑같아. 큰 수 n에서 작은 수를 빼. 그러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플러스 1하면 r 나오지? 그래서 총 가지수는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명 중에 몇 명을 골라서 나열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그 몇 명, r명이다 라고 하면 그 r개를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1-2번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2개를 골라 나열할 거래. 그러면 5 곱하기 4 맞아? 2개만 골라서 나열 거니까 5부터 1씩 해서 2개 곱하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됐어? 그거를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고등수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나열까지 할 겁니다. npr이라고 해. 알겠지? 됐니? 요거는 고등수학 가서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n부터 1씩 빼서 쭉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나올 건데 이게 총 몇 개더라? 이게 r개더라. 됐니? 그리고 이 p라는 건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해. 알겠지? 용어만 그냥 알아도 나중에 또 할 거야. 어차피 한 번 알려주면 그 다음 계속 기억나니까. 왜 알려주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이걸로 풀 때 요걸로 풀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요걸로 풀 거야. 훨씬 더 쉬워 그게.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요거야. 그러면 1-2번의 답은 뭐야? 5 곱하기 4에서 20이 되고 1-3번 봐봐. 자, 6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승우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를 구하래. 그럼 승우를 맨 앞에 그냥 세우고 나서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럼 승우를 맨 앞에 세웠어. 몇 명 남아 그러면? 6명 중에 5명 남지? 승우 맨 앞에 세운 다음에 5명을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도 되잖아. 5팩토리얼 답이 되는데 이해됐지? 그 다음 이웃하에 한 줄로 세우는 경우 해볼게. 자, 필수 문제 2번 봐봐.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자, 필수 문제 2번 보면은 A, B, C, D, E 5명이 있어. 그때 A와 B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되게 간단해. A랑 B를 한 명으로 생각해서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몇 명이야? 1명, 2명, 3명, 4명이라고 생각해서 나열해버리면 끝. 맞지? A, B를 한 사람으로 묶어버려서 나열해보면 끝이잖아. 그래서 나열해볼게. 하나, 둘, 셋, 넷.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근데 봐봐. 만약에 우리가 이 세 번째 A랑 B를 나열했다고 해봐. 근데 A랑 B를 묶었을 뿐이지 A랑 B는 A, B 순서대로 쓸 수도 있고 B, A 쓸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이 A랑 B를 묶었을 때 이 A랑 B를 나열하면 또 따로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요거의 답은 뭐가 되겠어? 요거의 답은 4명을 나열했으니까 4팩토리얼 되겠지? 맞아? 그 다음 나머지 A, B를 또 나열해야겠지? 맞아? 그 나열하는 2팩토리얼 답이 되니까 요거의 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더라. 됐니?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걸 지워버리면 중등수학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알겠지? 됐니? 되게 간단하지? 하나만 더 해볼게. 예를 들면 A, B, C, D, E, F까지 있어. 그때 C, D를 한 명으로 묶고 싶대. 됐어? A, B도 이웃해야 되고 C, D, E도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의 답을 한번 밑에다 보여볼게. 자, 총 몇 명이야? 1명, 2명, 3명으로 치면 되겠지. 이해됐어? CD도 이웃하고 AB도 이웃하고 싶대 서로. 그러면 3명, 총 3명을 생각해서 3명을 나열하면 3팩토리얼 되겠지. 근데 방금 했듯이 A, B, B, A 둘 다 가능하니까 2팩토리얼을 곱해줘야겠지. 아니, 근데 또 CD는 CD, CD, D, DC, DC, ECD, EDC 이게 총 6가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3명도 또 따로 나열하는 방법을 해줘야겠지. 맞아? 왜냐면 방금 했듯이 3명을 세웠어. 이렇게 3명을 여기를 A, B 이렇게 묶어서 세우고 여기를 C, D, E 묶어서 세웠어. 그러면 이 C, D라는 건 C, D, E도 가능하지만 C, E, D 여러 가지로 가능하잖아. 이 사람들도 3명을 나열해줘야겠지 따로.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 똑같이 3팩토리얼 곱한다. 이런 내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그 이웃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생각해주면 돼. 알겠니 재현아? 네. 홍시 알겠어? 네. 2-1번 봐봐. 국영수사 교과서를 한 권씩 책꽂이 나란히 꽂을 때 국어와 사회 교과서를 이웃하게 꽂는 경우의 수. 맞아? 그러면 국어랑 사회를 하나로 쳐서 총 몇 권을 꽂으면 돼? 3권이지? 3팩토리얼 곱하기 국어랑 사회가 서로 바뀌는 경우 생각해줘야겠지? 2팩토리얼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어렵니? 하나도 안 어렵지? 어려운 사람 손 들어와봐. 괜찮지? 다들 졸리니? 아니요. 자, 넘어가서 자연수 만들기. 어디까지? 자, 자연수 만들기. 이것도 간단한데 자, 필수 문제 3번 봐봐. 유형별로 알려줄까? 자연수 만들기는 뭐냐면 1부터 5까지 5장의 수가 있다.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숫자가 있는데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1번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나열이랑 똑같지? 맞아? 이 5개 중에 올 수 있는 첫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야? 뭐야? 5개 중에 하나, 무조건 5개 다 올 수 있지. 하나, 그 중에 하나. 맞아? 그러면 5개 올 수 있고, 하나 만약에 왔어. 그러면 여기에는 2 하나 제외하고 몇 개 올 수 있어? 4가지 올 수 있으니까 이거 20가지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뭐야? 선택후 나열하는 거랑 똑같지? 이래니? 자, 3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2번은 3장이래.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답은 5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3-1번 봐봐. 요거는 필수 문제 3번이랑 똑같고. 자, 좀 다른 게 뭐냐면 4번 봐봐. 4번에는 숫자가 0, 1, 2, 3 이 4가지가 있어. 근데 봐봐. 우리 자연수 만들 때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있니? 없지. 이번에 좀 까다로운 거.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는 걸 따져줘야 돼. 자, 예를 들면 두 자리 자연수 1번 봤더니 두 자리 자연수 만들고 싶다. 자, 맨 앞자리 0 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1, 2, 3 3가지 올 수 있지? 맞아? 1, 2, 3 3가지 올 수 있어. 그러면 3가지 올 수 있는데 여기다 1을 해봐. 1 제외하고 하나 둘 또 3가지 올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르게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2번도 똑같은데 세 자리를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세 자리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자, 그럼 봐봐. 맨 앞자리 0 올 수 없지. 그럼 맨 앞자리 몇 개 올 수 있어? 3가지. 그리고 만약에 1 하나 쳐. 그러면 또 3가지 올 수 있지? 맞아? 2장을 이미 썼어. 2장을 썼어. 그러면 2가지 나오니까 2까지 붙여서 답은 몇이야?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총 18개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0은 맨 앞자리 올 수 없으니 자연수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선택후 나열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니? 자, 그 다음 이거 다 지우고 홀수 개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 홀수 개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 홀수? 끝자리가 홀수로 되잖아. 자, 한번 해볼게. 3-1번 봐봐. 1부터 4까지 1, 2, 3, 4 중에 몇 자리 자연수 만들고 싶대?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거래. 자,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끝자리가 1이랑 3일 때만 홀수가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1인 경우, 3인 경우 구해주면 끝. 자, 1 하나 썼어. 맞아? 3가지 올 수 있지? 이거 3가지. 3 썼어. 1, 2, 4 3가지 올 수 있지? 3가지. 자, 이번엔 3이랑 3이랑 동시에 일어났니? 따로따로 구했지? 요거 또는 요거지? 더해서 답은 6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대표 뽑기 다 지우고 이제 아까 두 번째 선택 후 나열까지 배웠지? 이번엔 선택만 할 거야. 세 번째는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 후 나열하는 게 아니고 선택만 할 거야. 예를 들면 아까는 5명 중에 뭐 2명을 골라가지고 줄서기 했어. 맞지? 근데 이번에는 5명 중에 2명을 그냥 골라버릴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5명 중에 그냥 2명을 골라버리기만 할 거야. 예를 들면 제 너무 많으니까 5명만 있다고 해봐. 여기 5명만 있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5명 중에 오늘 너네 떠들었어. 여기 청소하고가 2명 골라 청소하고 가라고 할 거야.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5명 중에 2명을 골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나열했듯이 생각하면 5명 중에 2명을 나열했다고 해봐. 예를 들면 A. 만약에 5명 중에 2명을 첫 번째 선택할 거면은 5명 중에 다면서 5명 다 올 수 있지? 그 다음 그 나머지 4명이 또 올 수 있지? 그럼 이거 20이잖아. 근데 잘 봐봐. A랑 B가 이렇게 뽑힐 수도 있지만 B, A도 뽑힐 수 있잖아. 근데 A, B랑 B, A는 어차피 똑같이 뽑히는 거지. 5명 중에 A, B 뽑히건 B, A 뽑히건 똑같잖아. 맞아? 겹쳐 안 겹쳐? 겹치지. 겹쳐서 여기에다가 2 곱하기를 나눠줘야 돼. 왜? 2번 겹치니까. 여기서도 2 곱하기를 나눠줘서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거든. 알겠니? 그래서 선택하는 건 겹치는 경우의 수를 꼭 나눠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면
선택한다는 건 그냥 5명 중에 2명 혹은 6명 중에 3명 골라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열까지 안 해. 알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n개,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고르세요. 선택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봐봐.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걸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뭘로 배우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만 할 겁니다. 선택이라고 해서 이거 초이스 아니다. 콤비네이션이라고 해. 알겠지? 콤비네이션. 이게 고등수학에서 이런 걸 순열리라고 하고, 이걸 콤비네이션, 조합이라고 해. 알겠지? 저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단어만 알아도 선생님 이제부터 이걸로 많이 풀 거야. 선택하는 걸로. 알겠지? 요거는 거의 안 써. 선생님 요것만 계속 쓸 거야. 알겠지? 선택하는 것만. 자, 그럼 봐봐. 이게 뭐냐면, 얘는 방금 했지. 5명 중에 2명을 골랐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5명 중에 2명을 골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어? 5 곱하기 4 그리고 2 곱하기 1로 풀었지.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5C이라는 건 어떻게 풀 거냐면, 5부터 1씩 빼서 2번 곱할 거고, 2부터 1씩 빼서 2부터 1씩 빼서 1까지 곱한 걸로 나눌 거야.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6C3은 어떻게 풀어? 6부터 1씩 빼서 3번 곱할 거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리고 3부터 1씩 빼서 1까지 곱할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풀 거야. 그럼 실제로 우리 지금 9명이잖아. 9명 중에 선생님이 3명 고를 거야. 9C3 어떻게 푸냐면 9부터 1씩 뺄 거야. 8, 7 그리고 3부터 1씩 빼서 1까지 곱할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실제로 내가 우리 9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요게 나와. 엄청 간단하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선생님이 NCR은 어떻게 풀 거냐면, 수식은 외울 필요 없어. NCR은 방금 뭐였어? N부터 1씩 뺐지. 아니 쭉 요거 몇 개? R개 곱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R부터 1씩 뺐어. 어디까지? 1까지. 이것도 몇 개겠어 그러면? 이것도 R개겠지? 이렇게 풀 거야. 방금 했듯이. 봐봐. 이걸 알면 그 뒤에 있는 문제 엄청 편해져. 대표를 뽑는 거. 왜냐면 자 봐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학급이라고 해. 8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건 서로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나열하는 거랑 똑같지. 2명을 뽑아버리는 게 아니잖아. 5명 중에 1명 뽑아서 5명 중에 1명 뽑아서 반장시키고, 나머지 4명 중에 1명 뽑아서 부반장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5 곱하기 4가 답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첫 번째를 반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부반장이라고 해서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반장, 부반장 뽑는 거. 근데 대표를 뽑는 건 뭐야? 예를 들면 반장, 부반장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대표 2명이 가가지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뭐 피자를 사줄 건데 대표 2명이 가서 피자를 사오세요. 그럼 대표 2명은 예림이랑 로운이가 걸리든 로운이랑 예림이 걸리든 결국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거니까 5C2가 돼서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럼 봐봐. 필수 문제 5번. 필수 문제 5번 보면은 이제부터는 요걸 알게 되면 굉장히 쉽다. 자, A, B, C, D, 이 5명 중에 A, B, C, D 이 5명 중에 1번부터 보면 반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고 싶대. 그럼 봐봐. 그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나열해버리면 되겠지. 왜? 첫 번째 줄 쓰는 사람을 회장시키고 두 번째 줄 쓰는 사람 부회장시키면 되니까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것은 뭐야? 5명 중에 2명 선택해서 나열합니다. 5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2명을 나열하니까 5 곱하기 4에서 답은 20 이렇게 푸는 거고, 두 번째 2번 대표 종을 뽑는 건데 방금 했지? 5명 중에 몇 명 뽑아? 2명 뽑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라고?
5부터 1씩 빼서 2번, 5부터 1씩 빼서 2번, 2부터 1씩 빼서 1까지. 답은 몇이야? 10개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니? 이게 왜 그런다고?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나열한다고 생각한다면 로운이랑 예림을 2명 뽑아가지고 로운 예림 혹은 예림 로운 이렇게 나열하는 거 2가지는 겹치잖아. 대표를 뽑는 건. 맞아? 그래서 그 2가지 겹치는 걸 나눠서 2 곱하기로 나누는 거다. 알겠지? 그렇게 접근해야 돼. 그러면 3번 봐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이래. 이거는 뭐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겠지? 맞아? 그럼 3번에 나오면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아, 그럼 봐봐. 이게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왜냐면 봐봐. 지금 여기 있는 거 N명 중 R명을 선택까지 한 거지. 요게 뭐야? 우리가 세 번째 배운 NCR이잖아. 이게 NCR이야. 그리고 후 나열한 거지. 몇 명을? 이 R명을 나열한 거잖아. 선택한 다음에 R명을 나열한 거지. 그 다음 나열은 뭐라 그랬어? 팩토리얼이라고 했지? 아, N명 중 R명을 선택한 다음에 나열했습니다.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 NPR이 돼.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자, 3번을 그렇게 풀어볼게. 자, 5명 중에 몇 명 선택했어? 3명 선택했지. 맞아? 그 3명 중에 1번, 2번, 3번 나열해서 첫 번째를 회장, 두 번째를 부회장, 세 번째를 총무시키면 되는 거잖아. 맞아? 5명 중에 3명을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면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것은 뭐야? 5부터 1씩 빼서 3번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리고 3부터 1까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약분되면서 5, 4, 3 저게 답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선택 후 나열까지 제일 중요한 건 선택만 외워버리면 돼. 그럼 4번 봐봐. A를 포함한 대표 3명이래. 4번 좀 꼬았는데 4번 자 대표를 3명 뽑을 건데 대표를 총 3명 뽑을 거야. 근데 봐봐. A를 포함한 대표 3명을 뽑으려면 A를 먼저 뽑아버리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A, B, C, D, E 중에 A를 먼저 뽑아버리는 거야. 그럼 몇 명 남아? A 먼저 뽑아버렸으니까 4명 남지? 그럼 4명 중에 2명을 대표를 뽑아보면 끝인 거야. 그럼 여기에 나오면 뭐가 돼? 아, 4명 중에 2명을 뽑겠습니다. 아,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버리면 답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주는 걸 책에다 쓰지 마. 다치고. 너네가 스스로 해 따로. 알겠지? 내가 이게 푼 거는 내가 푼 거지 너네가 푼 게 아니잖아. 너네 스스로 판단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 그대로 한번 참고해서 해봐. 알겠지? 그럼 5-1번도 암산으로 가능해. 자, 반장, 부반장 10명 중에 2명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지. 10 곱하기 9가 되는 거고 2번 대의원 2명, 대표 2명 뽑는 거지. 10C2 맞아?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 답이 되는 거고 3번 자 이거 3명 곱해서 나열하는 거지. 3명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답이 되는 거고 4번 서영이를 포함하지 않는 대의원이래. 자, 서영이를 포함하지 않는 대의원이면 자 10명 중에 서영이를 빼버리면 되지 일단. 그럼 9명 중에 2명을 골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9C2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알려준 이유는 실제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2명을 뽑았을 왜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았을 때 왜 2로 나누는지가 겹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알고 풀어버리면 굉장히 쉽다. 5명 중에 2명 고르래? 아 50 10명 중에 8명 고르래? 18 100명 중에 30명 고르래? 118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방금 배웠잖아. 자 로또는 숫자가 몇 개야? 45개 중 우리 6개를 맞춰야겠지. 순서 상관없이 6개 맞추면 되지. 그럼 뭐야? 45개의 숫자 중 6개를 골라버리면 끝나. 실제로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45씩 6분의 1이야. 이거 계산하면은 45 곱하기 44, 43, 42, 41, 40 45부터 1씩 빼서 6개 그 다음 6, 5, 4, 3, 1로 나누면 이게 어떤 수가 나오냐면 814만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된 확률은 814만 분의 1의 확률이야. 엄청난 0.00 확률이야. 로또 1등 당첨된 확률은 숫자 1부터 45개 중 6개를 선택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순서 상관없이 맞추는 거야. 45, 16. 너네 이제 배웠어. 아,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을 우리는 실제 경우의 수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배웠어. 알겠니? 쉽지?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 알겠지, 얘들아? 숙제를 내주고 마무리할게. 아, 잠깐만. 탄탄한 나중에는 숙제 내지 말까? 좀 간만 잡아볼까? 네. 오늘 좀 숙제 척 빼줄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